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매트릭스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매트릭스를 갖다가 한 두세 시간 분량에 걸쳐가지고 그 매트릭스를 한번 활용을 해볼 거예요.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중요한 문법이 있는데요. 객체지향의 중요한 문법인데요. 인헤리턴스, 상속이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배경 설명을 하는 차원에서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과거에 이제 C 랭귀지, 파스칼, 뭐 피에론 같은 언어, 그런 언어는 구조적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조적 언어에 비해 가지고 객체지향 언어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특이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속성 중에 아주 많이 언급되는 네 가지가 여기 있는 겁니다. 네 가지가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인헤리턴스라고 하는 게 있고, 다이내믹 바인딩이라고 하는 게 있고, 폴리몰피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그 중에 데이터 앱스트랙션은 우리가 이제 이전에 수업을 하면서 몇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어떤 사물을 정의하거나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사물에 속하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와 함수를 이제 묶어서 표현하는 그런 제도를 갖다가 자료 추상화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게 된 동기가 이 자료 추상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료 추상화. 클래스 만들게 되면 클래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클래스 안에 데이터 멤버랑 멤버 펑션 있죠, 그죠? 걔네들이 왜 그 클래스 안에 있죠?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있죠, 그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뭐에 의해서 보통 표현이 됩니까? 디스라고 하는 레퍼런스에 의해서 표현이 되죠, 그죠? 디스가 바운드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이제 클래스 그런 식으로 만들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아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어서의 아주 근본적인 구조적 언어와의 차이점이고, 두 번째 중요한 기능이 이제 상속이다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inheritance다라고 얘기합니다. 요 기능은 아주 프로그래밍 하는데 특히 재사용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내가 이번 시간이랑 요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상속의 어떤 장점, 상속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거다 하는 겁니다. 상속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의 의미는 뭐냐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 기존에 어떤 클래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의 자원, 어떤 클래스의 자원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데이터 멤버랑 멤버 펑션을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의 자원을 물려받습니다. 물려받아가지고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상속이란 단어 일상생활에서도 쓰죠, 그죠? 상속. 보통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행위, 그런 걸 갖다가 상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뭐 부동산을 물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뭐 돈을 갖다가 물려준다든지, 이런 걸 갖다 상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거랑 비슷합니다. 이 프로그래밍 입장에서도 그게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이름이 상속이다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어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 요게 중요한 거죠. 우리 상속을 받으려면은 부모님이 있어야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상속을 사용을 하려면 일단 기존에 무슨 클래스가 있어야 돼요. 자, 기존에 어떤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에 아주 유용한 기능이 있더라는 거죠. 유용한 함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멤버도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데이터 멤버가 이미 어떤 클래스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새로운 어떤 클래스를 하나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존에 어떤 클래스가 있고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기존에 있던 클래스랑 조금 유사하면서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똑같으면 그냥 기존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면 되는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 기존의 클래스랑 유사하면서도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때 맨 땅에 해당하는 식으로 이제 그냥 처음부터 만들지를 않고 기존 클래스를 갖다가 이제 상속받아서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속을 받을 때 데이터 멤버를 상속을 받고 멤버 펑션을 상속을 받는데, 요건 약간 이런 의미를 가지면 돼요.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비유를 내가 해줄 텐데요.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을 때 아파트를 물려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통장을 물려받든지, 주식을 물려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물려받는 의미가, 그런 거 물려받는 의미랑 또 뭐가 돼, 어떤 걸 또 물려받게 되냐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는데 부모님의 아주 특이한 행동 양식을 물려받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술을 무진장 잘 먹는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술을 잘 먹는 집안의 아들, 딸들은 술 잘 먹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막 이렇게 뭐 말을 할 때마다 이제 왼손을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왼손 떠는 거를 또 자식들도 이렇게 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려받는 어떤 의미가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그다음에 어떤 유전자, 행위를 물려받는 경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거 비슷하게 클래스의 어떤 기존에 있는 클래스의 자원을 물려받을 때 데이터를 물려받는 경우, 요거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랑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멤버 함수를 물려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있어서의 어떤 사용 방법 혹은 조치 사항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멤버를 물려받는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걸 다 물려받고 추가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데이터 멤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뭐 아파트를 갖다가 30평짜리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50평짜리를 또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추가하는 행위가 주로 데이터 물려받는 작업을 할 때 추가하는 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멤버 함수를 물려받을 때는 새로운 멤버 함수를 추가할 수도 있고, 그 얘기는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버릇 말고 내 나름대로 또 특이한 버릇이 또 추가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함수인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클래스로부터 함수를 물려받되 변경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재정의 한다라고도 얘기할 여지도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술을 잘 드시는데 보통 양주를 3병씩 드세요. 근데 내가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나도 술을 잘 먹는데 나는 양주를 3병 먹는 게 아니라 그 자식은 소주를 2박스 먹는다는 거죠. 둘 다 술 먹는 건 물려받았지만은 뭐 물려받는 구체적인 행위는 조금 다르다 하는 거죠. 둘 다 부모도 술을 잘 먹고 자식도 술을 잘 먹고, 그래서 술은 잘 먹는데 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변경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비유를 이제 이런 식으로 했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코딩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 이제 네,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 간단한 코드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이 상속에 대한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전에 이제 포인트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 C랭귀지에서 짠 포인트 구조체를 갖다가 객체 지향 스타일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에서 클래스 포인트라고 하는 걸 만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거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요번에는 내가 이름을 포인트 2D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포인트 2차원 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X 듀 자, 이렇게 10, 20, 뭐 대충 10, 20이라고 하는 좌표값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일단 여기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요거 일시 중지하고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포인트 2D라고 하는 클래스가 필요하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습니다. 뭐 좌표를 표시하기 위한 겁니다. 데이터 멤버에 이제 X, Y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P set X, 요거 뭐겠습니까? 요 포인트의 X 값, 포인트 X 값에 이제 새로운 값을 저장하기 위한 액세스 펑션이겠죠, 그죠? right 액세스 펑션. set Y 200 하면은 원래 포인트 P가 10, 20이었는데 이제 100, 200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PQ, P랑 Q를 더해서 P로 하여금 Q를 더하게 한 다음에 이제 R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만들어내라.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요 100이랑 200이랑 30, 40이라고 하는 점이 더해지게 되면은 130, 240이라고 하는 점이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를 갖다가 뭐 이렇게 출력을 해봐라. 요거 get x, get y는 뭐겠습니까? r이라고 하는 포인트에 대한 액세스 펑션이죠, 그죠? x 값, y 값을 알아오기 위한 거다 하는 거죠. 자, p를 move를 합니다. p가 원래 100, 200이었는데 200, 300만큼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00에다가 200 더해서 300 될 테고, 요거에다가 500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요런 함수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q에 move 1000 해라 하는 거죠. move 1000. q에
원래 30, 40 있었는데 1000을 움직이라 하면은 X축으로도 1000만큼, Y축으로도 1000만큼 움직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30, 1040이 된다 하는 겁니다. 뭐 각종 함수들이 있을 거예요. 각종 함수들이 있는데 대충 이런 정도로 한번 우리가 뭘 만들어 보자 하는 겁니다. 뭐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볼까요? 뭐 한 가지만 더 만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r.magnitude 자, r이라고 하는 거에 크기를 구해라. 그러면은 뭐입니까? r이라고 하는 크기는 뭐 x의 자승 플러스 y의 자승한 데다가 루트 씌운 거 그런 걸 한번 구해봐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함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제 여러분들 능수능란하게 이제 포인트 2D 클래스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클래스 포인트 2D 기존에 명시를 안 하더라도 여기 뭡니까?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는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죠. 그죠?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로부터 상속받는다. 자, 일단 컨스트럭터부터 한번 만들어 봅시다. 포인트 2D. 자, 일단 포인트 2D 컨스트럭터 있어야 됩니다. 그죠? public 인티저 x, 인티저 y 이런 컨스트럭터 있어야 될 테고 자, 그 다음에 또 set x, set y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요것 보통 만들려고 마음 먹으면 뭐 좌표 두 개가 필요하니까 여기다가 인티저 mx 인티저 말고 또 더블로 합시다. 더블 mx 좀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은 더블 my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x에다가 x를 넣고 my에다가 y를 넣어라. 대충 이런 정도로 하면은 뭐 컨스트럭터 만든 셈이죠. 그죠? 저는 해봤습니다. 자, set x, set y 이거 XS 펑션입니다. 자, public void integer x 어떻게 짜면 되겠습니까? 자, mx에다가 x를 적어라 라고 하면 될 겁니다. 그죠? 자, 또 뭐가 있습니까? set y 함수도 만들어 줄 여지가 있죠. 그죠? set y 자, my에다가 y를 넣어라. 참 쉽죠? 자, 이렇게 만들고 자, 여기까지 만들어서 add 함수 만들어 봅시다. add 함수 자, add 함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public 자, return 타입 뭐겠습니까? point 2d다 하는 거죠. add 아규먼트가 point 2d 짜리가 하나 들어옵니다. p라고 이름 줍시다. 자, 포인트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내 디스랑 여기 아규먼트로 들어온 포인트 두 개를 더해서 새로운 포인트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돌려줘야 될 포인트 2D 객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temp new 포인트 2D 이거 아예 그냥 여기서 아예 직접 만들어 버릴까요?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mx 플러스 p.mx my 플러스 p.my 아예 그냥 계산을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return temp 이래주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타입이 매치가 안 돼가지고 여기에 실수 타입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네요. 뭐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 요거 다 인티저로 바꿉시다. 인티저. 뭐 알고리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상속을 설명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 인티저를 일단 바꾸겠습니다. 중간에 뭐 계산을 하다가 좀 문제가 되더라도 잘려도 할 수 없는 거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자 add 함수 만들고 난 다음에 여기 getx, gety 함수 있네요. 또 access 펑션 만들어야 됩니다. 자, public integer get x return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자, 또 get y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y m y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죠? get y. 자, 이렇게 쭉 이제 미리 사용하고 거기 이제 사용되는 함수들 이렇게 쭉 만들어 나가니까 점점 어떻게 됩니까? 신텍스 에러들에 대한 이런 표시가 줄어들기 시작하죠. 줄어들죠. 자, 이제 뭐만 move 만들 차례입니다. move. 자, public void move integer dx integer dy. 이렇게 만들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내 좌표를 dx, dy만큼 이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x는 mx 플러스 dx, my는 my 플러스 dy. 이렇게 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move 1000 이렇게 있네요. 그죠? move 1000. 자, 인티저 델타 이렇게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자리에 dx, dy가 아니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근데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열심히 많이 해본 사람이 이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려고 노력하냐면은 최대한 코드 중복을 없애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으냐면은 move 델타 이렇게 코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두 줄 쓰는 것보다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뭐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요 함수를 호출해 가지고 mxmy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 하면서 자꾸 코드 중복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을 이제 하기 바랍니다. 자, 매그니튜드 한번 보겠습니다. 매그니튜드. 퍼블릭. 이거는 숫자 계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리터 mass.security 있죠, 그죠? security에 mx 곱하기 mx 더하기 my 곱하기 my 이렇게 만들어서 코딩을 하면 됩니다.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래 이렇게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때에 대한 클래스들을 갖다가 쭉 대충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아이고, 뭐가 문제가 있네요. 그죠? 아직 뭘 안 만들었죠? 이거 보면은 toString 함수 아직 안 만들었죠. 그죠? toString 함수 만들어 줍시다. 요거 여기 pqr 여기 toString 함수 안 만들었습니다. public override string to string. 자, return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플러스 mx 플러스 콤마 플러스 my 플러스 콤마 이렇게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실행시켰습니다. 실행시켰더니 대충 뭔가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이렇게 잘 짰어요. 요거는 이제 내가 상속을 아직까지 설명을 안 한 상태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더라 하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상속의 필요성은 뭐냐면은 내가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새로 만들려고 하는 클래스가 기존에 만들어진 클래스랑 좀 유사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공통성이 있으신 상속을 이용할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 2D를 만들어서 열심히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했어요. 프로그램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과제를 갖다가 한 뭡니까? 한 두어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선생님 이 포인트 2D가 필요한 게 컴퓨터 오락을 만드는 건데 게임을 만드는 건데 이제 2차원 평면으로 도스 창에서 돌아가는 콘솔 창에서 돌아가는 뭐 옛날에 이제 스네이크 바이트 이런 거 있는데 도스 창에서 돌아가는 2차원 그래픽을 이용하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제 이런 좌표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이 장사가 잘 돼가지고 이 컴퓨터 게임을 갖다가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상현실로 프로그램을 짜도록 이제 리퀘어먼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뭔가 좌표를 표현할 때 2차원으로 표현을 하면 안 되고 3차원으로 표현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을 한번 내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태까지 이제 쭉 진행해오던 과정은 이렇게 포인트 2D를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을 이용해서 프로그램 짜려다 보니까 3D, 포인트 3D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좌표 값을 X, Y로만 표현하면 안 되고, X, Y, Z로 표현해야 되라는 거죠. X, Y, Z로 표현을 해야 되고, 그런 정보를 표현해서 포인트 3D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포인트 3D를 만들면서, 자, 봅시다. 이제 내가 일부러 변수 이름을 PQQRR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etX, setY, setZ. 아까는 뭐만 있었어요? setX, setY만 있었는데 setZ도 만들어야 되더라는 거죠. 자, 3D 포인트들에도 얘 두 개를 더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 PP랑 QQ를 더해서 RR을 만들어내는 여지는 있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getX, getY, getZ가 있어야 될 테고, 무브를 할 때는 이제 XY, Z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아까 2차원 좌표인 경우는 move XY만, DX, DY만 있었는데, 이제 DX, DY, DZ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move를 갖다가 XY 방향으로 천만큼 움직여라 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XY, Z 방향으로 천만큼 움직여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라봐. 3D 좌표를 출력해봐라. 그 다음에 그 크기도 출력해봐라.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뭘 해야 되겠습니까? 포인트 3D 클래스를 새로 만들어줘야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당연히 이건 컴파일 하면은 포인트 3D라고 하는 건 없으니까 당연히 신텍스 에러가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 가지 스타일의 작업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복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상속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을 때는 복사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C랭귀지로 이런 비슷한 일을 할 일이 있을 때 그냥 기존에 있던 코드가 지금 새로 만들려고 하는 코드는 좀 비슷한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코드를 무시하기는 좀 무시하면 좀 뭐랄까 낭비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슷한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은 이제 그대로 이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복사를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객체 지향원에서는 복사를 안 하고 상속을 하도록 추천을 하고 당연히 상속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지금 23분 지났는데 이번 시간 말까지는 내가 복사하는 상황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는 또 강의 동영상에는 상속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가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3D 복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복사 여러분들 잘하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 복사하면 됩니다. 포인트 2D 여기서부터 쭉 갖고 와가지고 자, 갖고 와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여기다가 탁 집어넣는다는 거죠. 잘하죠, 그죠? 자, 여기 뭐라고 바꿉니까? 포인트 3D라고 바꾸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떻게 합니까? 인티저 mz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게 포인트 3D죠, 그죠? 포인트 3D 컨스트럭터에 컴마 인티저 뭐라 씁니까? z라고 쓰면 될 거다 하는 거죠. 여기다가 mz에다가 z를 넣으시오라고 하면 됩니다, 그죠? 자, 액세스 펑션 변수가 3개니까 액세스 펑션 3개씩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set y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set
Z를 추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죠? Z,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죠? 자, get X, get Y 말고 또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get Z가 있어야 될 거예요. V, get Z 있어야 될 테고, 그 다음에 MZ를 돌려주도록 합니다. 자, 대충 get Z까지 됐어요. 자, move 함수 봅시다. add 함수 봅시다. add. 여기에 pp랑 qq를 add를 해서 뭡니까? rr를 만들어라. 리턴 타입이 뭐가 되어야지 돼요? 리턴 타입이 포인트 3D가 되어야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포멀 파라미터, 액츄얼 파라미터 자리도 포인트 3D가 되어야지 돼요. 자, 그래서 add 함수, 요거 리턴 타입 포인트 3D. 예, 포인트 3D. 예, 포인트 3D. 예, 포인트 3D.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컴마 어떡합니까? mz 플러스 포인트점 mz를 한 거로 포인트 3D를 만들어서 돌려주면 됩니다. 그죠? 자, move 함수 봅시다. move 함수. 자, move 아규먼트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야지 되네요. 그죠? 아규먼트 세 개 있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컴마 인티저 dz라고 적어줘야 되고, 여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mz는 mz 플러스 dz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ove 함수, 여기 델타 있고 리턴 타입은 보이드죠, 그죠? 리턴 타입 보이드, move 델타 있고, 요거 아까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습니까? 여기 델타 이래가지고 이 함수를 이용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매그니튜드 봅시다. 쭉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 플러스 mz 곱하기 mz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요 toString 함수 봅시다. 여기에 콤마 플러스 mz 플러스 이렇게 해서 포인트 3D라고 하는 클래스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 포인트 3D라고 하는 클래스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 포인트 2D랑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포인트 2D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문법적으로.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했던 내용을 이렇게 복사했을 뿐이다 하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 쭈루루 이렇게 나옵니다. 대충 어떻게 나옵니다. 뭐 큰 문제는 없죠. 결과는 신텍스 에러가 없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이제 한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뭐냐면은, 자, 포인트 2D랑 포인트 3D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지키다 보면은, 여기 보면 이런 함수들, 여기, 요 함수, public void move integer delta. 요 함수랑 또, 이 magnitude 함수, move 함수랑 magnitude 함수가 포인트 3D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요거 똑같죠, 그죠? 이렇게 객지장 프로그래밍 할 때 서로 다른 클래스에서 똑같은 함수 시그니처를 사용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행위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냐면 오버로드다라고 얘기해요. 오버로드. 자, 상속이랑 전혀 관계없이 동떨어져 있는 클래스들 간에 어떤 함수가 똑같은 함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오버로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오버로드. 내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은 상속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함수가 똑같은 경우는 오버라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속이 개입됐을 때는 오버라이드, 상속이 개입이 안 됐을 때는 오버로드. 함수 이름이 똑같은 경우입니다. 함수 시그니처가. 그래서 이런 거 오버로드다라고 한다는 얘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시원하게 뭘 했습니까? 복사를 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시원하게 해결은 됐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하고 나서 기분 좋습니까? 찜찜하다 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 하고 난 다음에 항상 찜찜하다, 유쾌하지가 않다 라고 꼭 느껴져야 됩니다. 자, 왜냐?
이렇게 코딩한 결과로 뭐가 생겼습니까? 코드 중복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코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있는 이 두 줄, 이런 두 줄이 또 여기도 똑같이 있죠, 그죠? 뭔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면은 원본 프로그램을 복사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코드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죠, 그죠? 여기까지. 요 Z는 아니지만, 여기 똑같은 코드들이 여기저기 이제 프로그램 여기저기에 산재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결과가 프로그램의 어떤 보수 유지, 프로그램을 갖다 자꾸 확장하고 또 뜯어 고치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걸림돌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걸림돌은 실제 아주 그 커다란 프로그램을 짤 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짜는 거를 이제 고급 프로그래머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절대로 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문법이 상속이라고 하는 제도고, 상속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코드 중독을 갖다가 상당히 피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피하면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내가 요 다음 시간에 수업이 좀 됐으니까 요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속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수업 마치겠습니다.